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날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피델릭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델릭스 주가 오늘 보시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장중에 아주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 종가상 길게 윗골을 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차익 실험을 해놨다. 어찌 보면은 동사 오늘 트레이딩 했다. 어떤 수급 주체가 이 종목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하루 샀다 팔았다 하면서 트레이딩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상승하다 그러면 우리 주식 농부님께서는 같이 장중에 장대 양봉이다 그러면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다음에 재차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디램과 노어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MCP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팹리스 업체 중에서 몇 안 되는 디램과 플래시를 모두 겸비한 업체로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 중 모바일 폰에 버퍼 메모리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설계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DDR과 커머디티 DDR 그리고 낸드 플래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컨서머 일렉트릭 그리고 M2M 그리고 IoT 사업에 현재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 오토모티브 시장까지 진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오토모티브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동사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2월 3일 오늘 나왔던 이슈죠. 딥시크 수혜 나홀로 급등주인가 라는 제목이네요.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딥시크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겠다. GRT는 직전거래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날도 장중 상한가까지 오르기도 했다. GRT는 지난해 중국의 AI 서버 제조사인 낭조정보와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어 딥시크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다. 낭조정보는 중국 AI 서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밖에 둥신반도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사 피델릭스는 17.40%,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의 소재를 공급하는 MK전자는 18.12% 급등주이다. 장중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권 중 딥시크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카카오는 이날 1.30% 상승주이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도 전반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딥시크가 뭐냐? 딥시크 쉽게 설명하면은 현재 반도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뭐죠? 엔비디아 됐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엔비디아하고 성능은 어느 정도 많이 비슷합니다. 유사한 수준입니다. 성능은 유사한데 상당히 가격이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딥시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란 게 모든 반도체 다 악재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되겠죠. 삼성전자 현재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서는 현재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센티멘털의 영향을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치명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조금 치명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마좀 말씀드리면 현재 쉽게 말하면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관련된 쪽 IT 하드웨어 쪽엔 전반적으로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IT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말고 딥시크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된 모멘텀 그런 딥시크가 있기 때문에 IT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회사 같은 경우 후회주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등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텼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오늘 1.0% 상승했습니다. 아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강하게 상승했는데 어떠다? 여기서 길게 윗골을 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0%까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장중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떨어졌다. 이게 내일이나 모레 또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장중에 상승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식 농부님 혹시 이 종목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세요. 트레이딩 하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길게 갈 모멘텀이다. 길게 갈 모멘텀. 그러면 여기서 물론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마감됐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늘 50일 신고가를 트라이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까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게 이 모멘텀이 오래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1.0%까지 강하게 상승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0%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도 괜찮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 다 빠졌거든요. 그에 비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장중에 길게 장대 양봉했다 길게 윗골 달면서 빠졌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원 1556원인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250원, 그 위에 1400원, 그리고 1500원, 그리고 1600원, 1700원, 그리고 1800원, 2000원가 됐습니다. 2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500원대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556원인데요. 1차 저항대 1700원, 그 위에 1800원과 2000원가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450원, 그 밑에 1400원과 1300원, 1200원, 1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59만 2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마트는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6천주 사긴 했는데 11,000주 팔긴 했는데 오늘 금수가 좀 입질이 들어왔네요. 동사 보면 좀 특이한 게 좀 전반적으로 기타 법인 사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참고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 연달을 쓰는데 개인 연달 동안 52만 7천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고 있는데 오늘 91만 강하게 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개인이 흔들었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 4.89% 이 정도면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 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의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의 나타남을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 오늘 고점이 25.8%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따가 종가상 길게 윗골을 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거의 1%밖에 상승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모멘텀은 오래가기 쉽지 않을 거다. 만일 내일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부 정리했다가 저점에 다시 사는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 보셨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는 보고 있는데요. 동사 최대 지분율이 동신반도체에서 현재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죠. 현재 동신반도체에서 동심 실리콘이 되는데 관련된 동심 반도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심 반도체 현재 동사에서 책임 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심 반도체는 중국 기업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22년도에 720원대에서 작년에 520원대까지 조금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60억 원대에서 7억 원으로 감소됐죠. 당기순이익도 80억 원대에서 10억 원대로 감소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1분기, 24년 1분기 때 10억 원대 적자, 2분기 때도 5억 원 적자, 3분기 때 7억 원 적자였기 때문에 24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10%대, 유보율이 2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어 있고요. EPS 같은 경우는 32원, BPS는 151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23년에 있죠. 23년도 영업이익 1.3%였기 때문에 일반 제조평보다 조금 약하다. 32원이니까 30원 계산하면 30원 10배면 300원. 그 다음에 현재는 1,5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PR 50배, 40배 이 정도 보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
주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델리스 오늘 종가 1,556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자는 개인 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도 기준인데 오늘 강하게 순매수였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1,4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4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도 매출액은 27.3% 감소했었고요. 모멘텀은 딥시크 수혜주로 부과되었다. 관련돼가지고 동사의 모기업이 바로 동신반도체와 현재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차트는 73.5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주자는 98.1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할 위치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그러면 바로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000원이고 2,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위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샷나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라인 1차는 손절라인 재매수를 볼 수 있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 1,400원, 2차는 1,200원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실적 어디서 나오느냐? 동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주라는 거 보니까 모멘텀을 A 주시하시면 되겠고요. 동사 반도체에서 96% 이상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환이 2021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부채비율은 10%대 유보는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장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업에 연결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자를 제조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델리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